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전에 제가 겪었던 작은 성공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때론 다른 사람의 경험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작은 용기와 희망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원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촌 중에서도 오르막길로 이게 한참 올라가면은 산동네 중간에 자리한 허름한 고시원이에요. 4층 건물로 방 70개가 그야말로 닭장처럼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야말로 옛날식 고시원입니다. 방 70개 중에 22개만 차 있었고 나머지 방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은 1.5평 정도이고 방 월세는 14만 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10,000원 올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인수 당시 빈방엔 먼지가 가득했고 심지어 방문짝도 떨어져 나간 방도 있고 옥상 방수가 안 되어 빗물이 새는 방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 만에 방 70개를 모두 채우고 그 후 12년간 빈 방이 없는 만실 경영을 하였습니다. 고시원을 인수한 후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청소였습니다. 빈 방을 하루 서너 개씩 도배와 청소를 해나갔고 4층부터 지하까지 복도, 계단, 화장실, 고시원 앞 골목까지 매일 청소를 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고시원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고시원 그만두는 날까지 매일 청소를 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며 점검하고 청소했습니다. 화장실은 그 집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매일 전단지를 들고 나가서 전봇대에 그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전단지를 붙이고 저녁에 가보면 내가 붙인 전단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시원 운영하는 아주머니들이 자기 고시원 전단지를 붙이고 다른 고시원 전단지를 떼어내는 거예요. 참 그 이기적인 행동에 헛웃음이 나왔고, 근데 저는 뭐 양심상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빈자리를 찾아 이렇게 붙이고, 뭐 빈자리가 없으면 또 다른 전봇대로 가서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하고 전단지 붙이고 고시원 뭐 다른 일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었고 뭐 5kg 정도 빠진 적도 있었으니 그땐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시원 운영 전략은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세탁실은 항상 세탁기 옆에 가루 세제를 비치하였고 각 방에 랜선을 깔아서 컴퓨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지와 세숫비누, 드링크 등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각 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겨울엔 난방비 아끼지 않고 방을 따뜻하게 떼주었습니다. 그리고 365일 청소로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소형 트럭을 사서 낮에 학생 이사를 하며 돈을 벌기도 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입실할 때 무료로 이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고시원에 그 학생들이 70명이 되다 보니 어떤 때는 싸움이 일어나서 그 중재 역할도 해야 했고, 이것저것 학생들의 고충도 들어줘야 하고, 사람 관리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치씩 고시원비를 밀린 상태에서 야반 도주하는 그런 학생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겨울에 화재가 나서 뒷수습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다행히 그 1층만 불에 탔지만은 학생들 그 보상 문제로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출석해서 그 조사를 받아야 했고요. 그런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처음 인수받고 6개월 만에 방을 모두 채웠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렸어요. 가슴 뿌듯한 성취감이 몰려왔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그 방을 모두 채웠느냐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아, 이 맛에 열심히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청소는 매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해이해지기 쉬운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상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청소는 고시원 그만둘 때까지, 그날까지 약 12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성이 다 12년이 넘게 빈방 없이 만실 경영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저의 생활 철학은 지성감천이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도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 장사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는 것이라는 말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저의 경우 고시원빵을 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고시원에 있는 학생이 친구를 데려오고 소개받은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를 불러왔습니다. 입소문이 그리고 멀리 났나 봅니다. 언젠가는 그 어느 대학교 아마 건대였던 것 같은데, 건대 고시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신림동에서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고시원이라는 소문이 났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가슴 벅찬 날들이었습니다. 고시원 운영은 눈물과 땀 그리고 기쁨과 환희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성공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각고의 노력과 벅찬 성취의 기쁨이 합쳐질 때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최고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할 필생의 프로젝트입니다. 자신의 숨은 능력을 마음껏 끄집어내어 믿기지 않는 성취를 이루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